수학 1등급 정말 쉬운데 이렇게만 한다면 정말 쉬운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학폭 전문 한상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학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또 고1, 고2, 고3 각각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아주 생생하게 와닿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할 말은 뭐냐면 수학 공부 시간 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솔직히 국어하고 영어는 하루 1시간 해도 늘어요. 늡니다. 물론 저도 노베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공부하면서 한 달 만에 1등급 피지컬까지 올리라고 권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루 1시간씩만 꾸준히 한다고 해도 영어 실력이 분명히 계속 꾸준히 늡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는 사실상 준 영어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꼼꼼히 지문 읽고 평가원 의도에 맞게 선지 분석하고 이거 하루에 1시간만 해도 실력이 계속 늡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학은 하루 1시간 꾸준히 하잖아요. 그냥 수포자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4등급, 5등급이 그냥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공부 시간 확보가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많이 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고1부터 시작할게요. 고1은 일단 내신 빡세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적의 10분 복습법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과목별로 10분 복습법 써서 학교에서 내신 복습은 다 끝내버립니다. 그럼 방과 후에 시간이 남잖아요. 7, 8시간 정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5시간만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영어 1시간하고 수학을 4, 5시간 조져주셔야 돼요. 어차피 내신 수학은 수학 실력이 좋으면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더 그렇고요. 수학은 이렇게 열심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빡세집니다. 고2 학생들도 비슷한데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고2가 되면 내가 수시를 잡을지 정시를 잡을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잖아요. 좀 웬만하면 수시를 잡는 걸 더 추천하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수시러입니다. 그러면 고1 때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10분 복습법 학교에서 꾸준히 충실히 해주시고 방과 후에는 수학 위주로 조지는 겁니다. 수학 5시간 해준다 이거죠. 정시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요. 당연히 방과 후에 수학 5시간 해주시는 거 당연한 거고요. 수업 시간 있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내신을 벌였다면 수학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 풀기가 괜찮은 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도 수학은 잘 풀려요. 이거는 뭐 왜 그런지 근거를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보시면 딱 갑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국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요. 수능 국어 풀면요. 지문 읽으면서 뭔 얘기하는지 계속 다 섞이고 헷갈립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학은 사실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비중보다 내가 어떤 개념을 써서 문제를 풀지 어떻게 생각해서 풀지 뭐 이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수학은 계속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2 정실어들은 수업 시간에 수학 풀기를 플러스 알파로 더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이젠 학폭하면 진짜 큰일 나. 까딱하면 삼수에도 대학 못 가거든.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외쳐보자. 학교폭력 멈춰! 멈춰! 학폭 고민 상담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줘. 고3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이면 사실상 완전한 수시로 아닌 이상 대부분 정시 공부하실 텐데요. 고2 정시로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수학 계속 푸시고요. 방과 후에도 수학 공부 계속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고3이기 때문에 좀 밸런스를 위해서 방과 후에 수학을 5시간씩 하진 않고 영어 공부도 더 하고 국어 공부도 더 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자, 다음 주말인데요. 지금까지 평일 말씀드렸잖아요. 주말에 어떻게 하시냐? 간단합니다. 아침에 토스트 입에 물고 독서실 가시죠. 8시에 도착하셨죠? 수학으로 시작을 합니다. 수학 공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계속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문제가 너무 안 풀린다. 이런 게 2개, 3개 계속 나와요. 그러면 국어하고 영어로 과목을 바꿔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좀 할만해진다 싶으면 수학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공부 시간이 최대한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수학을 자꾸 계속 많이 하면 전체적으로 순공 10시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학 6시간, 국어 3시간, 영어 1시간 이런 식으로 어차피 밸런스가 맞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무조건 수학으로 시작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각각 고1, 고2, 고3 어떻게 해야 될지입니다. 고1 지금 시점에서요. 내신을 개빡세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차피 수능의 기초 쌓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을 3에서 5회독 하시고요. 학교 보충 교재 푸시고요. 1품 푸시고 블랙라벨 푸시고 학교 족보 다 풉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이거 언제 다 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방과 후에 수학 4시간 5시간 공부할 거라니까요. 그러면 충분히 다 하고도 남습니다. 또 여러분들 솔직히 쌤은 방학 때 3회독 정도 이미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까? 그럼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방과 후에 수학 4시간씩 하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고2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부터 수능 기출을 가열차게 푸시는 건데요. 어차피 내신도 이제는 수능 기출 비슷하게 됩니다. 수능 기출 대충 숫자 바꾸거나 응용해서 선생님들이 낼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도 되고 수능 대비도 딱 되는 방법인데 자이나 마더턴 갖고 와서요. 중간고사 범위에 맞게 기말고사 범위에 맞게 미리미리 문제를 많이 풀어줍니다. 미리 푸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인강 이미 들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개념 인강을 들으셨을 테니까 그 범위에 맞게 그러니까 학교 진도보다 훨씬 먼저 나가서 중간고사 범위 수능 기출 문제 풀면서 돌려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방과 후에 수학을 많이 공부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고3이 되면요. 고2 겨울방학 이전까지 기출이 최소 3회독 이상 끝났어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최소 기출 준 킬러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정 1이 이미 뜬다. 그러면 수능 기출 킬러하고요. NG하고 실무만 앞으로 딸깍딸깍 거리면 됩니다. 이러면 그냥 고정 1 계속 나오고 수능 때도 안정적으로 1 나올 겁니다. 100분이 99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3등급이 나온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수능 기출 준 킬러 이상들도 다 포함해서 봐야겠죠. 뭐 그래도 상관없긴 합니다. 그래도 수능 때 1등급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말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기출만 제대로 분석하면 2등급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과 만년 2등급들이요. 기출을 정말 섬세하게 분석하고 무슨 소믈리에 마냥 맛을 보고 미식하고 감별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 결국 엔제 실무 대량으로 딸깍딸깍거리지 않으면
1등급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한탄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이과인데 아무리 열심히 기출을 분석해도 계속 2등급, 3등급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때 2등급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하면서 엔제 실무를 딸깍딸깍거리니까 그렇게 섬세하게 분석 안 했는데도 1이 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더라. 현역 때 엔제 실무를 딸깍딸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학폭 때문에 고민인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저와 함께 고민해봅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